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장 사냥꾼 강민희입니다.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경마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성이 빡빡해요. 중간중간에 배당이 엮일 가능성도 여러 개 레이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주보다는 훨씬 두둑한 배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는 5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12경주가 되겠습니다. 5, 6, 9, 11, 12 5, 6, 9, 11, 12 이 중에서 12경주는 메인 승부로 아주 강하게 붙어볼 생각이고요. 마지막 13경주도 원래는 이 승부처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했는데 강민이 노리는 마필 한 마리가 출전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접전 경주인데 거의 뭐 한 방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13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마지막 13경주는 압축 막건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주시고, 오늘 토요 경마 노림수를 두는 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와 메인 승부 12경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모 일꾼 1000m 별정 A형 2세마 레이스입니다. 1착 상금이 2280만원, 5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6번막 검포와 12번 머니챔프 두 마리가 강하게 저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6번막 검포는 직전에 축마로 놓고 2.9배짜리 압축 막건 적중했는데요. 1300m까지 무난하게 적응을 하면서 실전을 거듭하면서 순발력까지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모래 적응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6번막 검포는 다시 한번 실전 막건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깜빡이가 예상이 되는 12번 머니챔프도 직전에 7.1배짜리 축마로 놓고, 인기 4위였던 말을 축마로 놓고 7.1배짜리를 적중을 했습니다. 문제는 직전에 2착 입상을 성공하긴 했는데 여력감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가 못합니다. 7월 7일 경주를 보면 외곽에서 모래를 맞고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깜빡이로 팔리면 이제부터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후차권 도전에서는 여러 마리 복병마가 눈에 띄는데, 일단 오바마 드링걸스가 주행심사 11월 1일 날 뛰었던 내용을 보면 선두권 외곽에서 상당한 여력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드링걸스도 가능성이 있고, 10번마 글로리 파이터라는 마필도 8월 9일 주행심사 때 보면은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는데 주파 기록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8월 23일 날 연습 주행 때 내용을 보니까요, 이거는 더욱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번마 글로리 파이터가 8월 달에 주행 심사를 치르고 지금 12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요거까지는 현장까지 좀 배당마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검포는 다시 한번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공략할 마필이고요. 12번 머니챔프의 깜빡이, 글쎄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오히려 5번마 드림걸스나 10번마 글로리 파이터 쪽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6 놓고 5번, 10번은 기본 막건이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모 일꾼 1300m 별정 C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경주까지 2세마고 이제 내년부터는 3세마가 되는 마필들이라서 뭐 아끼고 자시고 없습니다. 축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안쪽 게티 2번마 전정사금이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데뷔전부터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데뷔전에서는 그냥 뭐 완전히 꺾었던 녀석이에요.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검포, 위시미 이 두 마리 접어당기긴 했습니다만 인정하고 적중을 했는데요.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직전에 이거를 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2번 게이트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9번마 최강 특급이라는 마필이 데뷔전부터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경주 내용을 보면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또 편성 자체도 만만치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7위 마필이었는데 입상을 했어요. 9번 최강특급은 싹수 있는 걸음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외곽에 있는 12번마 그레이트 칸이 11월 15일 날 주행심사 때 좀 뒤늦게 끝걸음을 보였는데 싹수 있는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1300m를 노리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12번 그레이트 칸 같은 마필도 대비부터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6번마 흥행질주는 직전에도 강민이 좀 배당으로 째려봤던 마필인데 13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은 충분히 보였어요. 좀 외곽에서 서두르는 전개를 풀어갔는데 밀렸다가 결승선에서 다시 추진을 했을 때에 약간 좀 타이밍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거 분명 더 뛸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6번 흥행질주와 12번 그레이트 칸 이 두 마리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전력입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1번, 9번 이런 게 팔리겠습니다만 6번 흥행질주, 12번 그레이트 칸도 이편성에서는 충분히 자력 승부가 가능한 복병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모의권 1300m 별정 C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외곽 게이트 먼록에서 10번마 삼성 비바가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 삼성 비바는 9월 28일 경주에서 인기 5위였을 때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갔다가 아쉽게 깨졌어요. 그때 당시 스타트 나면서 진로도 좀 좋지가 못했고 결승선에서 계속 몰아보긴 하는데 워낙 앞선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추입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직전에 1300m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적정거리가 1300m라고 판단이 되죠. 10번은 삼성 비바도 꺾고 갈 수는 없는 인기 마필입니다. 다만 직전에 2차 입상을 했지만 월등하게 앞서는 전력은 아니었다라고 평가가 돼요. 2차권에서 한 4마리 정도가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경주이기 때문에요. 10번 삼성 비바가 오늘 10번 게이트에서 연투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냐, 그거는 조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곽에 12번마 최강매직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외곽을 돌다 깨졌어요. 근데 6월 8일 경주 보면은 외곽을 돌면서 2차 입상을 성공했거든요.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스타일이라서 다시 한번 외곽 전개가 예상이 되고, 안쪽에 1번마 호크의 영광은 직전에 3착에 왔습니다만 인기 8위였습니다만 결승선을 지나고는 이기는 탄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은 1300이 적정거리죠. 다만 발주대하시가 또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개 상황의 조심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고, 자, 이런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3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는 7번마 골드필드라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걸 좀 강하게 노렸는데 쫓아가는 전개로는 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12일 경주를 보면은 11번 게이트에서 약간 좀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거든요. 약간 착지 불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뽑아 나섰어요. 그리고 4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결승선 거의 다 와서 덜미가 잡힌 거거든요. 결승선 전방에서 한 4마리 정도가 뭉쳐서 들어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7번 골드필드는 오늘 이편성에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입니다.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자력 승부를 기대할 수 없지만 여기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최근 과천 경마장 주로 컨디션을 생각해 본다면 7번 골드필드 오늘은 앞전에서 버틸 수 있다고 보고요. 3번마 AP 파텍이라는 마필이 일단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직전에도 보면 결승선에서 끝걸음을 많이 남겼어요. 이 마필은 내축으로 기대는 맛이 있어요. 주행심사 때도 그랬고 데뷔전에서도 그랬고 오히려 안쪽 게이트가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인기 많은 1번, 10번, 12번이 되겠습니다만 7번 골드필드랄지 또 3번 AP 파텍 이런 마필도 충분히 배당이 엮일 수 있는 도전마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모 입군 1000m 별정 A형 2세 신마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1경주와 분할이 됐는데요. 토요 경마에서도 노리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일요 경마에서도 또 노리는 신마가 출전하고 있고, 어쨌든 분할이 좀 잘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번마 다이아키가 실전 경험을 마쳤기 때문에 또 오늘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라서 7번마 다이아키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3일 데뷔전에서 뛰는 내용을 보니까 1300짜리는 아니에요. 1300은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선행을 나서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쫓아가는 그림으로도 어느 정도 좀 버티는 끈기를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보이질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줄어든 1000m 경주거리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아이스펀치가 10월 25일 주행심사 때에 상당한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그 혈통적인 잠재 능력이 있어요. 미래영웅의 동생이에요. 미래영웅은 데뷔 초부터 이게 10연속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이죠. 강민이 계속해서 적중했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데뷔전에서 2착인가 하고 그 뒤로 8연승을 때리다가 1군까지 올라갔는데 50조에서 데뷔를 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그 마방을 44전가로 옮겨서 패마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이 아이스펀치는 그 혈통적인 기대치, 미래 영웅의 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행심사를 좀 유심히 봤는데 완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12번 아이스펀치는 데뷔전부터 즉시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8번마 라온하이도 두 번의 주행심사를 보니까 9월 27일 날은 대차로 그냥 무기력하게 불합격이 됐거든요. 근데 직전에 11월 1일 날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고, 이런 거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4번마 포텐셜 에너지라는 마필도 11월 1일 주행심사 내용과 10월 25일 주행심사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좀 걸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 4번마 포텐셜 에너지라든가 8번마 라운하이도 관심권으로 가져갑니다. 12번 아이스 펀치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4번 포텐셜 에너지와 8번마 라운하이, 이 두 마필도 반드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혼전 편성인데요. 이번 5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이번 5경주는 1700m로 경주 거리가 펼쳐진다는 것이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만 보면 최근에 보여준 액면 때문에 얼레벌레 인기몰이 할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 있는데, 문제는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에요. 1700에서 인기마로 팔려도 세게 읽어주기 어려운 거리적성 불안한 인기마가 한 2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리만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리면 여기서는 중배당으로 충분히 엮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5번마 CT 챔프는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녀석입니다. 직전에 정상 여신이라는 충마를 세워놓고 이 CT 챔프의 주력 막건을 가져갔는데, 결승선에서 투입하다가 진로가 좀 좋지가 못했던 내용이 있어요. 아마 진로만 막히지 않았으면 충분히 2차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물론 CT 챔프 놓고 한일 매직에 144.9배 고배당으로 적중하긴 했습니다만, 이 CT 챔프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죠. 강민이 이번 경주에서 5번마 CT 챔프는 다시 한번 강하게 노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인기마필들 중에서 조심스러운, 거리 적응력 조심스러운 마필 2마리는 완전히 접어버리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 중배당이
압축 승부 막건이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번 5경주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최원준의 4번마 고업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9월 20일 주행심사에서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았고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끈기가 좋았어요.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 데뷔전부터 이걸 충마로 놓고 묻지바 대가리 세워놓고 13.1배짜리를 쌍승식으로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강민이 쌍승식을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데뷔전 기억이 있는데요. 4번마 고업이 워낙 좋은 걸음을, 인상적인 걸음을 데뷔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올 머리로 팔릴 편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4번마 고업은 여기서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직전에는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4번마 고업이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1300에 대한 거리 경쟁력도 충분하지만 직전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인정을 안 됩니다. 오늘은 순근전이고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하고 그리고 심플 스타일이 외선에 붙여놓고 두 마리만 그냥 뛰는 경주였어요. 나머지는 뒤에서 그냥 다 헤맸던 경주이기 때문에 고업은 한 번 더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데뷔 초부터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했는데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다가 최근에 살아나는 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강민은 이렇게 하위권에서 놀 만한 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2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강민의 관리마 대가리로 세워놓고 갑니다. 승부지 충마를 세워놓고 4번마 고업과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데 4번마 고업이 부러지는 그림에서는 이거는 고배당으로 만세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중배당 압축 막건, 중고배당 두둑한 막건까지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이번 7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했던 레이스예요. 그 이유는 불안한 인기마, 좀 거품 인기마가 여러 마리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박병은의 2번마 매니스탠드가 아닐까 예상이 돼요. 9월 22일 경주에서 강민요거를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순근전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죠. 이 매니스탠드가 7월 20일 날은 거의 뭐 바닥에서 투입을 하다가 3차게 머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월 11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투입이 다 되는 모습을 7월달, 8월달에 보여줬기 때문에 9월 21일 경주에서는 확신을 갖고 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매니스탠드가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가 딱 있는데 8월 11일 경주 선행을 했을 때는 상대 선행마가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앞선이 빠르지 않은 편성에서 강하게 몰고 경합을 하면서 선행을 갔던 것이고 기본 스피드 자체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매니스탠드가 직전에도 앞선이 그냥 빠르게 흘러가 버리니까 쫓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발주 대시가 느립니다. 중속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려야 오는 말이지 연투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강민이 여기서 좀 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일단 5번마 내성병력이라는 마필은 10월 12일 경주에서 공백기가 있었는데 열심히 가서 3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착으로 승군을 해버렸어요.
10월 2일 날 3착 순군을 했고 직전 순군 전에 5착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나쁘질 않았습니다. 10월 12일 날도 결승선에서 안쪽으로 기대지만 않았으면 충분히 2착으로 올 수 있는 탄력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도 보면 5착을 하긴 했는데 2착 싸움에서 착차가 거의 없어요. 2착 싸움에서 우당탕 뭉쳐 들어왔던 경주이기 때문에 이런 놈이 조금 덜 팔리면 이거는 뭐 무조건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노 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오면서 당연히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추천 경주로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그만큼 좀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관심 많은 5번마 내성병력, 5번마 내성병력을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인기마 저배당처럼 보일 수 있는 편성입니다. 안쪽에 2번마 글로벌 파티와 3번마 문학 미스치프, 아마도 이 두 마리가 강하게 저배당을 형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다음 순으로는 뭐 10번마 금자유랄지 뭐 12번 은억축제 뭐 이런 마필이 적당히 배당판 바람을 불 수가 있겠죠. 2번 글로벌 파티와 3번마 문학 미스치프의 저배당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2번, 3번 이 두 마리가 모두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순발력을 지녔습니다. 둘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나서는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2번과 글로벌 파티는 9월 21일 날 데뷔전부터 인기 3위로 팔렸던 녀석인데 강민이 완전히 꺾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상대들이 좀 세기도 했어요. 하지만 몰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주행심사 8월 23일 날은 외곽을 들었고 그 전에 8월 9일 날 주행심사에서 능력 미달을 당했던 이유가 모래를 맞고 후미로 밀리면서 능력 미달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9월 21일 날 불안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모래를 맞고는 어떻게 뛸지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곽을 둘 다 깨진 거예요. 직전에도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넘어가면서 여유는 있었습니다만 몰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2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하면 더 뛸 텐데 만에 하나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그림에서는 경주거리 1300으로 늘고 또 부담 중량도 3kg가 늘어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3번마 문학 미치프도 마찬가지죠. 1억 2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제가 데뷔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마필의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합니다. 11월 9일 데뷔전에서 강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결정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오히려 1300 경주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2번, 3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강민이 10번마 금자유가 좀 더 안정적인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경주를 보면 그때 7번 게이트에서 인기 12위였는데 인기 10위였는데 3착을 들어갔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 거죠. 그래서 직전 경기에서도 강민이 이걸 축마로 놓고 때렸는데요. 선행을 나서고 버티면서 여력감은 없었습니다만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8월달 7월달 경주 보면은 스타트가 많이 좀 부족했는데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걸음에 힘이 실리면서 스타트도 많이 보강이 된 모습이라는 거죠. 모래 적응력도 나쁘지 않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은 10번마 금자유가 가장 좋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은 10번마 금자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2호 은어축제가 이제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왔습니다. 요거는 8월 17일 경주에서 복귀가 잡혀 있죠. 끝걸음이 많이 남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 외곽으로 삐지는 그 악벽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데 11월 2일 날 복귀전에서 보니까 그런 주행 악벽이 이제 교정이 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2번, 3번, 2번 글로벌 파티와 3번 문학 비치프가 깜빡이를 팔 텐데 글쎄 이거는 좀 고민이 돼요. 오히려 10번만 금자유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10 넣고 2번, 3번 그리고 고배당은 12번 은어축제까지도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사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은근 혼전도가 있는데요. 이번 구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은 먼노기수의 3번마 다이나믹 펀치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8월 31일 데뷔전에서는 외곽을 돌면서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고요. 10월 12일 경주에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서면서 한 바퀴 돌았고, 직전에도 6마 신차 압승을 거뒀는데 강력한 현장 승부 의지가 확인이 됐었던 마필입니다. 자, 3번 다이나믹 펀치가 연속된 승군전이긴 해도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내용 자체가 좋아요. 오늘 안쪽 게이트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승군전이라도 또 머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하지만 3번마 다이나믹 펀치를 오늘은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3번 다이나믹 펀치도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만 최근에 뛰었던 편성과 오늘 뛰는 편성의 강도는 분명 달라요. 오늘은 승군전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3번 다이나믹 펀치가 여기서 선행을 편하게 나서는 그림도 쉽지가 않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압박을 받는 구도에서는 한번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던 마필, 인기마로 팔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강민이 정말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던 녀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편성에서는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경주거리가 1300이고 편성이 딱 여기서는 놓고 때릴 찬스예요. 3번마 다이나믹 펀치와 동반 입상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낮을 수 있는데 3번마 다이나믹 펀치는 승군전에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민이 노리는 충마를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맞건 화끈한 배당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구경주는 압축 승부 맞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외곽 게이트 안토니오의 11번마 도끼 블레이드가 그동안 이 대상 경주급 강적들 틈에서 뛰다가 직전에는 일반 경주로 내려오면서 7마 신차 압승을 거뒀어요. 10월 5일 1200에서 선행을 나서고 7마 신차 압승을 했는데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뒤를 돌아보면서 뭐 완전히 여유해요. 11번 도끼 블레이드는 일반 경주에서는 이 마필을 상대할 자가 있을까 싶어요. 또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났다면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1200 적정거리 아니겠습니까? 다만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변수긴 한데 4월 13일 날 1700에서도 외곽에서 그냥 붙들고 선행을 나서는 그 내용을 보니까요, 뭐 웬만한 편성에서는 선행을 뺏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도끼 블레이드는 적정거리 1200m에서 일반 경주에서 이 정도 편성 뭐 충분히 연투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11번 도끼 블레이드를 꺾고 배팅하는 그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1번은 액면 그대로를 인정을 하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로 정리합니다. 안쪽에 2번마 원더풀 토르스가 직전에 안말 대상 경주에서 깨졌는데 오바지를 한 거죠. 그렇게 외곽에서 비비면서 오바지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차라리 붙들고 쫓아가는 게 더 어땠을까 싶은데 12번 게이트 조건이 좋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선행 선입이 다 되고 몰에 대한 적응력도 나쁘질 않습니다. 10월 13일 날은 1600에서도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 2착을 지켜냈고요. 7월 27일 경주를 보면 그때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사뿐했거든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말. 그래서 3번 원더풀 토르스도 아마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6번마 미르스톰은 직전에 12.3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1200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도 동일거리에서는 관심권이고, 7번마 현무가 직전에 12마리 뛰는 상황이었는데 인기 순위 12위였어요. 꼴등이었어요. 인기 꼴등이었는데 대가리 쳤어요.
그것도 뭐 널널하게 대가를 쳤는데 그 경주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현무라는 마필은 데뷔 초부터 강민이 좀 재미를 많이 봤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쫓아가는 전개는 이제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직전 경주 1200에서 대가를 쳤고 다시 한번 적정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현무도 직전만큼만 뛰면 여기서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후차권이 난타전이고요. 여러 구멍을 가져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을 해야 될 텐데 현장까지 최종 막건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선 11번 도끼블레이드는 이 편성에서는 연투 가능한 전력이다. 11번 도끼블레이드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자, 이번 편성을 가만 보면 좀 거품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3번마 사바킹덤과 6번마 골드 해머 이 두 마리 상승세의 두 마리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3번마 사바킹덤도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반짝 살아나는 걸음이긴 하지만 연속해서 고배당을 터뜨리고는 있습니다만 마필 자체가 능력마로 평가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약간은 좀 등 떠밀려서 팔리는 인기마가 되겠고요. 6번마 골드 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연속 입상을 성공했지만 경주 내용적으로 좋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6번마 골드 해머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3번, 6번의 깜빡이는 강민은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돼요. 일단 3번마 사바킹덤이 승군전이고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 부담이 있고 6번마 골드 해머도 최근에 모래에 대한 적응력은 나쁘질 않았어요. 9월 28일 날은 안쪽을 째고 들어가면서 2착을 성공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부담량이 56 늘어났는데 글쎄요. 직전처럼 그렇게 전개가 잘 풀릴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의문이고 3번, 6번의 깜빡이는 뭐 인정이 안 됩니다. 강민이 여기서 관리마 지금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어요.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뭐 안쪽에 2번은 샤크런 같은 마필도 참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는 마필이죠. 예전에 이 사크런이 입상했을 때 보면 거의 뭐 깡바닥에서 날라오는 걸음도 좋았고 한 번은 이게 또 1400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하고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던 적도 있거든요. 외곽으로 아주 심하게 기대는 악벽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지만 이거 조만간에 한번 또 사고 칩니다.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거의 뭐 종합집 백판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샤크런 김옥성 기수 한 장이면 이거 한번 사고 칠 때가 된 거예요. 이런 마필도 관심마고 4번마 체인지메이커도 4월 28일 경기에서 63.8배짜리를 때려 먹었을 때 그때 1700이었거든요. 1700에서 잘 뛰는 마필이고 5번마 베스트 빅토리도 7월 28일 경주에서 노림수 충마로 놓고 104.6배를 추천 경주로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던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뭐 신경 쓰지 않고 꺾었지만은 꺾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이 마필 역시 1700이 적정거리고요. 8번마 팝스트리트도 승군전이긴 한데 직전에 7.4배짜리를 적중했는데 선행마 외곽에서 심하게 갖다 비볐어요. 그럼에도 입상을 한 건데 10월 5일 날은 또 1700에서도 입상을 했고요. 이런 마필까지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3번, 6번 요 두 마리가 액면상 인기마로 팔리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11경주는 지금 언급해드린 지금 관심마 몇 마리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2차권 한 자리 책임져 줄 수 있는 강민의 관리마 세워놓고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중고배당 두둑한 배당까지도 가능한 편성입니다. 이번 11경주 배팅 강도 올려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800m 별정 비용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12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후착을 붙이는 중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이에요. 뭐 안쪽에 2번 명품축제, 또 4번 메갈리오스, 5번 라피도쿠스. 뭐 팔리는 마필들이 고만고만하죠. 뭐 9번 컬러풀 조이도, 10번 흥부자, 뭐 10번 슈퍼플로이드. 뭐 이런 마필들이 비슷비슷하게 팔리는데, 자, 이번 메인 12경주는 대가리 서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서 안 빠지는 대가리가 서 있어요. 문제는 후차권에서 얼레벌레 팔리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경주거리가 1800m라는 것이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연 1800 경주거리에서 어떤 놈이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살펴야죠. 가만 보면 좀 불안한 인기마가 아마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편성 자체가 혼전이기 때문에 압축 승부마건 중배당 짭짤하게 한구라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마지막 13경주는 현장 승부처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강민이 주중에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 혼합 1군 1400 레이스는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꼭 집어놨던 경주예요. 그런데 출마표가 막상 뜨고 보니까 강민이 놓고 때리려고 했던 마필이 출전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우승 후보 한 마리가 출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의 접전인데 이거는 압축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강민이 마지막 13경주에서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대상은 딱 3마리입니다. 딱 3마리. 딱 3마리 안에서 마지막 승부 막건을 깔끔하게 때리면서 마감을 질 텐데요.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것이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400에 유리한 마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마필이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 그 14조에 있는 광복 70이라는 마필이 출전을 했다면 앞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광복 70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누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경기는 뭐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중배당 압축 승부 맞건 웬만하면 그냥 뭐 한 방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깜빡이는 일단 아니고요. 중배당 한방 승부를 강하게 때릴 생각이고요. 뭐 받쳐봐야 딱 3마리 안에서 아주 깔끔하게 간결한 맞건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월 7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